아버지는 70세에 이르러서야 깨달았대요. 내가 젊을 때 번 돈은 내 돈이 아니었고 내가 늙어서 쓸 돈이 진짜 내 돈이라는 걸요. 당신은 이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혹시 지금도 열심히 벌고 아껴 쓰고 착실히 살고 있는데 노후엔 괜찮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놀라지 마세요. 2024년 기준 한국인의 65%는 노후를 가난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산층 이상이었던 사람들조차 60대 이후에 급격히 무너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노후가 이렇게 불안하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난은 어떤 실수 한 가지 때문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반복한 습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 습관은 젊었을 땐 멀쩡한 듯 보여도 시간이 쌓이면 노후를 망치는 공통적인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하버드대 스탠포드대의 연구, 세계 CEO들의 실제 사례, 그리고 진화심리학과 뇌과학이 밝혀낸 인간의 본능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40대부터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70대에도 가난에 떨까? 그 차이를 만든 건 경제력이 아니라 패턴이었습니다. 1. 편안한 것만 찾는다. 뇌는 당신을 망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사람의 뇌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왜냐고요? 변화는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진화적으로 봤을 때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예측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길로 사냥을 나가고 매일 같은 방식으로 잠을 자고 매일 같은 방식으로 말을 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말합니다. 지금도 괜찮잖아. 굳이 새로운 걸 왜? 이 정도면 됐지. 위험 감수하지 마. 문제는 이 뇌의 속삭임이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굳어집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이 정도면 나름 안정적이지 않나? 자식 키웠으면 됐지. 나한테 뭘 더 바라나? 결국 현상 유지에 집착한 사람은 기술도 수입도 사회적 위치도 퇴보하게 됩니다. 하버드대 뇌과학과 교수 스티븐 코터는 말합니다. 뇌는 30대 이후부터 새로운 패턴 학습을 위협으로 인식한다.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퇴행은 가속화된다. 이 말은 곧 당신이 계속 편한 길만 선택하면 노후는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 사람을 안 바꾼다. 당신의 연봉은 가장 자주 만나는 5명의 평균이다. 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대의 인간행동연구소에서 20년간 추적 조사를 한 결과 개인의 소득 수준은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5명의 평균에 수렴했습니다. 즉, 당신이 월 300을 버는 사람 5명과 자주 어울리면 당신의 수입도 그 근처에 머무르게 되고 월 2000을 버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 당신의 뇌는 그에 맞게 사고방식과 소비 습관, 투자 결정까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한번 친해진 사람들과 끝까지 엮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나 역시도 변할 수 없습니다. 세계 5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블랙스톤의 CEO 스티븐 슈워츠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0년에 한 번씩 내 주변 사람을 전면 재편한다. 내가 달라지고 싶다면 사람부터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불편해하고 낯선 환경을 경계합니다. 지금 친구들도 좋은데 뭐하러 새로운 사람 만나? 그냥 있는 사람끼리 편하게 살면 되지. 그리고 이 편함이 그들의 인생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3. 소득이 아닌 소비를 기준으로 산다.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돈을 쓰는 기준이 소득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쇼핑을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외식을 합니다. 주변이 다 가졌다고 생각하면 대출을 냅니다. 그 어떤 소비에도 이건 투자일까, 낭비일까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감정이 앞설수록 전두엽의 판단 능력이 마비됩니다. 즉, 감정에 따라 소비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써야만 안정되는 뇌가 됩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 더 많은 불안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견디지 못해 또다시 돈으로 감정을 달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반면 부자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돈을 쓸 때마다 철저히 ROI 투자 수익률을 따집니다. 이 소비가 나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 이 지출은 내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가? 스티브 잡스도 생전에 말했죠. 돈을 쓰지 않는 게 미덕이 아니라 돈이 나갈 때마다 반드시 성과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4. 자녀에게 모든 걸 몰빵한다. 한국에서 특히 흔한 모습입니다. 자기 노후는 비워두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는 부모들. 물론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그 결과는 매우 위험합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연구에 따르면 자녀에게 모든 경제적 정서적 자원을 투자한 부모는 60대 이후 심각한 재정 불안과 자존감 저하를 겪는다고 나옵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과잉 지원을 받은 자녀일수록 부모에 대한 책임감을 덜 느끼는 경향도 발견됐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중에 얘가 나를 돌보겠지 라는 생각은 거의 대부분 틀린 셈입니다. 부자 부모들은 절대 자녀에게 전부를 쏟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모두 자녀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기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그들은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내 인생도 챙기면서 자녀에게도 독립심을 심어주는 것이다. 노후에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2부. 5. 절약만 한다. 절약이 곧 가난을 의미하는 순간.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아껴야 잘 산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한 푼이 아까운 법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3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절약을 최우선으로 삼은 사람일수록 생애 전반적인 자산 축적 속도가 현저히 낮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절약은 돈을 지키는 방식이지 돈을 버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약만 하는 사람은 리스크를 무서워하고 투자를 꺼리며 기회가 와도 늘 뒷걸음질 칩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베일리의 표현대로라면 절약형 인간은 부자가 되기보다는 가난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결국 그들은 더 크게 도약하지 못한 채 작은 울타리 안에서 노후를 맞는다. 실제로 세계적인 자산가들은 절약보다 수익 창출을 먼저 배웁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 고 말했죠. 노후에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이만하면 됐지라며 아끼는 데 집중하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둘의 차이, 시간이 지나면 천문학적인 격차로 돌아옵니다. 6. 몸만 챙긴다. 건강한데도 가난한 사람들의 착각. 60대, 70대가 되면 운동, 식단, 병원 정기검진 등 건강관리에 많은 시간을 씁니다. 하지만 재정 건강을 챙기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자산 현황, 수입원 다각화, 투자 흐름, 현금 흐름 최적화 이런 걸 생각하는 대신 그저 아프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버드 의대와 메이오 클리닉이 공동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건강이 아니라 경제적 안정이었습니다. 즉, 아무리 건강해도
경제적 불안이 지속되면 삶의 만족도는 급격히 낮아진다는 것. 세계 최대 리츠 기업의 창업자 샘 젤도 이렇게 말했죠. 노후에 중요한 건 혈압 수치가 아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더 큰 혈압을 만든다. 운동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건강식보다 중요한 건 노후에도 나를 살게 해줄 경제 시스템이죠. 7. 정체성을 잃는다. 직장을 그만두자. 인생이 무너졌다. 많은 사람들은 퇴직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퇴직 후 삶이 무너지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왜일까요? 직장이나 사회적 역할이 곧 자기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사라진 순간 자존감도 생동감도 경제력도 함께 무너집니다. 은퇴 후 우울감과 무기력으로 경제 활동을 접고 소비는 늘고 투자 판단력은 떨어지고 결국 빠르게 재정 붕괴가 시작되죠. 심리학적으로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한 노인은 우울감과 빈곤율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직장을 떠나도 사회적 가치는 남겨둡니다. 강연, 기고, 멘토링, 투자 활동, 재단 운영 등 계속해서 나의 정체성을 갱신하죠.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은 70대에도 세계를 누비며 말했습니다. 나는 은퇴를 싫어한다. 멈추는 순간 늙는다. 8. 경제권을 넘긴다. 배우자가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놀랍게도 한국의 60대 이상 노부부 중 62%가 경제권을 한쪽 배우자에게 완전히 위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닙니다.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치매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 남겨진 사람은 경제 문맹 상태로 빈곤에 빠집니다. 부자들은 절대 이런 리스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재무관리, 세금 전략, 부동산 분배, 유산 설계에 대해 서로 투명하게 공유하고 함께 공부하는 문화를 유지하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도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에게 자산의 일정 지분과 경영 정보 공유를 약속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정은 둘의 문제고 위기는 언제든 찾아오기 때문이다. 9. 시간을 돈처럼 다루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마치 무료 재화처럼 다룹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시간을 흘려보내고 지루한 사람들과 소모적인 대화를 하고 의미 없는 루틴을 반복하면서도 그냥 버텨낸 하루를 살아갑니다. 반면 부자들은 시간을 투자 자산처럼 관리합니다. 앨런 머스크는 하루를 5분 단위로 쪼개서 계획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일정 없는 시간을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합니다. 왜냐고요? 시간을 잘 쓰는 사람만이 기회를 볼 수 있고 기회를 볼 수 있어야 노후의 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 노후에 돈이 되는 것은 결국 이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이 최고야. 자식 잘 되는 게 최고지. 그냥 마음 편한 게 최고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노후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은 재정적 자유입니다. 병원비가 두렵지 않고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상태. 그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진짜 자존감 있는 노후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의 사소한 선택의 반복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도 무의식적으로 돈을 썼는가? 오늘도 같은 사람들만 만났는가? 오늘도 시간의 주도권을 넘겼는가? 오늘도 절약만 하며 기회를 외면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 있는 사람만이
노후의 빈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노후는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시간과 돈을 능동적으로 대하는 것. 그렇게 매일을 살아간다면 당신의 노후는 결코 가난하지 않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